세전 기준으로 4억 5천 뛰어난 걸 갖는 것. 이것은 뭐 높은 몸값을 갖게 되는데 엄청나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자 분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이니까 테크 회사에서 개발자와 비개발자 사이에 평균적인 연봉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어떤 직종을 뭉뚱그린 평균 연봉의 차이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아마 대학 전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그쪽으로 움직여야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은 의사, 같은 변호사, 같은 개발자라도요. 그들 사이에서 연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직군이 분명히 평균적으로 월급이 많아요. 연봉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직군에 진입하면 그걸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떤 직군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좀 다른 역량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직군, 어떤 영역에서도 평균 이상 또는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평가도 받고 대우도 받고 연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통찰력, 관점, 뭐 한 끗 차이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 정도가 일단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우선 뭐 통찰력이랄까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하나의 일이 있으면 이 일이 어떤 일의 한 부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 부장님이 만약에 저한테 프린트 해가지고 10부씩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프린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프린트 해오라고 했으니까 프린트해서 갖다 드리면 된다. 이것으로써 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할 때 계속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 일은 어떤 일에 속해 있는 작은 부분인 걸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동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상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거래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이고요. 저는 이것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고 바로 이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을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바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대충 다 알겠는데 이걸 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어떤 일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누구랑 같이 해야지 되거든요. 내가 리더인 경우도 있고 주니어인 경우도 있고 뭐 팔로워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거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성과를 내야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와 걱정과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내 말과 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없다면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아마 성과를 내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죠.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덜 드는 사람을 정말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도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고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일 잘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어요. 쭉 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문제의 정의를 잘하는 사람 또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문제 정의를 잘 할 줄 알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저는 광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통찰력의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뭐 높은 몸값을 갖게 되는데 엄청나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이직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 면접 보잖아요. 이런 이력서를 작성하는 행위라든가 면접을 보는 것 자체도 결국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있고, 문제의 요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면접관에게 굉장히 높은 호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그 사람이 굉장히 명석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설사 이전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맥락과 의미를 찾아내서 자신을 표현할 줄 압니다. 예,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단은 이기고 간다. 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 결국은 높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높은 연봉은 결국 누가 받나요? CEO가 받습니다. 임원들이 받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분들에게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이유는 리더의 자리가 그만큼 어렵고, 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결정된달까요? 예, 망하고 흥하고는 결국은 리더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단히 자기를 담금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아니 나 아직 사원이고 대리인데 나는 아직 리더십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말을 매니지먼트 능력 이런 거랑도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 매니저로서의 역량이 있다는 것은 사실 주니어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라고 할지라도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비슷한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 일이라는 것은 한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파트너들도 있고요. 이메일도 막 주고받고 해야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영역의 일이라도 결국 내가 관리를 하고 성과까지 연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있게 마련이죠. 예, 그런 일을 하려면 바로 일의 줄거리를 잡고 그 일을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원래의 목적에 가까운 결과를 내도록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용기도 북돋워 주고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역량은 주니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리더십, 매니지먼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와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공채로 쭉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 서로 밥 먹으면서 임원 또는 팀장들이 합니다. 아, 요번에 들어온 그 친구는 좀 잘 키워야겠어. 또한 2, 3년 지나면 이 친구는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도대체 그 사람한테서 뭘 받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면서 아, 이 친구 미래가 기대돼, 굉장히 몸값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떡잎을 알아보게 만드는 역량에는 그런 통찰력, 소통 능력, 나의 일과 관계를 매니지먼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겁이 나요. 왜냐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책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경험하는 폭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가 있거나 스케일이 크거나 지금까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넓히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과 통찰을 넓히게 되면은요,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좀 꾸준히 책 읽는 재미를 붙여오고 제법 많이 읽은 친구들, 그리고 그 책이 내가 읽기 편한 책뿐만이 아니라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책들,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책이라던가 아주 가벼운 에세이 이런 것만 읽지 않고 꽤 범위가 있는, 영역이 다양한, 깊이가 있는 책들을 연차에 맞게 쭉 읽어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책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퀄 일을 잘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을 닦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세계를 넓히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깊이 있는 생각이나 어떤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괴롭나요? 그분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주니어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몸값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통찰력을 키우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새로운 경험에 나를 노출시키고, 나랑은 좀 다른 영역에 있으신 분들을 만나고 나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랑 완전히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있는 분들과 의식적으로 만나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몸값이 높아진다. 예, 그렇게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고, 이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나한테는 이 일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지금 저분한테는 이 일이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좀 특정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자꾸 끊어서 보는 거죠. 아, 이 일은 주변에 저렇게 하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면 된다가 아니라 더 잘하려면, 또는 더 의미 있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그게 일 잘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도 타고난다기보다는 그냥 노력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고, 특히 내가 지금 주니어라면 그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늦었다거나 나는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지금부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역량을 잘 내 연차에 맞게,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영역에서 반드시 높은 연봉을 받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차별화된 그런 연봉을 받는, 대우를 받는 일잘러가 되려면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봐도 그래요. 물론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직종, 뭐 금융이라든가 테크라든가 이런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빠르게 엑스퍼트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떤 시기가 되면 정말 포텐을 팡 하고 터뜨리는데요. 그건 결국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그런 시기는 대개는 40대 이후, 그것도 중후반 이후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20, 30대에는 저는 그때 기자로 일을 했고 여러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제 또래의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봉 상승률을 쭉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한 30대 후반쯤까지 꾸준히 오르기는 했었는데 이른바 억대 연봉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었어요. 물론 이건 좀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일한 지 한 30년 됐으니 일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까지는 그랬다는 얘기고, 그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준이에요. 저희 때는 정말 억대 연봉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들어서서 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워왔던 역량을 바탕으로 업종을 바꾸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투자를 리딩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연봉이 확 하고 2배 정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됐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10,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같은 시간 강연을 해도 그게 5만 원, 1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정말 5배, 10배 이른바 몸값이 뛴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 3년 동안 그 이전 일할 때 한 20년과는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큰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 좋은 평판, 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스카우트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또 바로 전에 받던 연봉의 2배 이상을 받게 됐어요. 제 기억에 임원 시절에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던 해에 새 전 기준으로 4억 5천, 그러니까 성과급도 있으니까요. 실수령액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연봉이 뛰는 경험을 저도 했었고요. 그때가 40대 이제 중후반? 예, 이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사회초년생 때 또는 중견이 됐을 때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었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비슷한 연차나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성과를 내신 분들은요. 결국 40대 이후 정말 폭발적인 그런 연봉 상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 성과와 평판과 쌓아왔던 어떤 노력의 결과인 역량 이런 것들이 쫙 뭉쳐지고 뭉쳐져서 그때쯤 가서 정말 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 연봉 많이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일단 먼저 일잘러가 되자. 그런 일잘러가 되는 길에 속성은 사실 별로 없다. 예, 지름길도 많지가 않다. 이럴 수는 있어요.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되게 쬐끔할 때 조인을 해서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30대 때 내시는 그런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분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남들이 한 30년 정도 걸리면서 쌓았을 법한 그런 역량이랄까? 또는 그동안의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과 그런 챌린지를 다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 조급하시더라도 정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기를 제대로 닦는 때야. 지금 내가 일을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 때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본기를 잘 닦아두면 어떤 시점에 진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기를 닦는 것보다는 지금 어디가 물이 좋지? 계속 이걸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초라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을 하자면 몸값은 쫓으면 잡을 수 없는 것. 높은 연봉과 엄청난 평판과 나의 팬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자.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면 결국 내가 성과를 내는 일잘러가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하고 나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약간 공자님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 길이 맞습니다.